전화만 와도 숨막히는 이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평범하고 고요한 주말의 늦은 저녁입니다. 당신은 거실 바닥이나 푹신한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모처럼 만에 평온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면의 불빛도 끄고 하루의 무거운 피로가 서서히 풀려가는 그 달콤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엎어두었던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이며 방안을 밝힙니다. 찡찡, 날카로운 진동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찢으며 당신의 신경을 긁어댑니다. 화면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동창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일 수도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어야 정상일 텐데 기이하게도 당신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덩이가 흉부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로 향하던 당신의 손가락은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단 몇 초의 짧은 순간 동안 수만 가지 변명거리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결국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 마치 큰 재난을 모면한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런 낯선 경험, 혹시 요즘 들어 매일같이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이제는 피하고 싶은 경보음처럼 들립니다. 10년, 20년 전의 당신을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교적이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창회, 결혼식, 돌잔치, 회식, 심지어 동네 모임까지 빠지는 법이 없었죠. 사람들 틈에서 먼저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챙기던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누군가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피하고 싶은 무거운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약속 전날 밤에는 내일 갑자기 폭우라도 쏟아져서 모임이 취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유치한 상상까지 하며 잠을 뒤척입니다. 이런 스스로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당신은 깊은 자책감의 늪에 빠집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이상해진 걸까? 사람을 피하는 걸 보니 내가 갈수록 웅졸해지고 이기적인 외톨이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뻔한 거짓말을 속삭여왔습니다. 사람은 무릇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인맥이 넓은 사람이 곧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실패한 인생의 증거라며 끊임없이 당신을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위선적인 사회의 거짓말을 당신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향한 그 지독한 가스라이팅을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은 결코 망가지거나 성격이 파탄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파산했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정신적 자산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전화벨 소리조차 두려워 숨이 막히는 그 마음은 당신의 뇌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보내는 가장 절박한 생존 신호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30년 동안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덩치를 키워온 보이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과거에 그토록 활기찼던 뇌가 이제는 사람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그 소름 돋는 비밀을 풀기 위해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몰래 작성하고 있던 냉혹한 재무제표의 첫 장을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 뇌의 가장 바깥쪽에는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를 계산하고 조율하는 특별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하나의 한정된 평수를 가진 낡은 창고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지과학과 진화인류학의 오랜 연구에 따르면 한 인간의 뇌 창고에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진짜 인간관계의 최대치는 고작 15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는 이 마음의 창고가 아주 넓고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젊음이라는 무한한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창고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거의 공짜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는 텅 빈 창고 안에 온갖 사람들을 무비판적으로 다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 술잔을 부딪힌 사람, 직장에서 억지로 미소 지으며 엮인 동료들, 명절에나 만나서 날카로운 잔소리만 늘어놓는 친척들까지, 심지어는 내 뒤에서 교묘하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까지도 언젠가는 인맥이 될 거라 믿으며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 잡동사니 같은 관계들을 전부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40을 넘고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인체 내부의 경제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관계의 피로를 처리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은 나이와 함께 필연적으로 쇠퇴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뇌창고가 비바람을 맞으며 점점 낡고 기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그 붕괴 직전의 창고 안에 이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불필요한 사람들을 가득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썩어가는 관계의 잡동사니들이 당신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소중한 산소를 바닥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가 빨리는 사람들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억지로 품고 있는 것. 그 미련한 행동이 바로 당신이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목이 조이는 듯한 질식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입니다. 가장 최근에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나갔던 모임을 한번 뼈아프게 복귀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어왔습니까? 테이블 건너편에서는 누군가가 새로 산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기 자식이 얼마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는지 침을 튀기며 쉼없이 떠들어댑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10년째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레파토리로 며느리 흉을 보거나 자기 신세 한탄만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그저 얌전히 앉아고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고,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의 냉혹한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당신은 그 순간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강제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윤활유라는 이름의 악독하고 징별적인 세금입니다. 상대방의 얄팍하고 말도 안 되는 허세의 장단을 맞추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주는 감정노동의 비용, 전혀 관심도 없고 듣기 싫은 이야기에 눈을 맞추며 과장되게 호응해주는 정신적 노동의 비용, 내 진짜 피로함과 지루함은 철저히 억누른 채 둥글둥글하고 예의 바른 어른이라는 가면을 찢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유지 비용, 이 모든 위선의 과정은 당신의 뇌가 가진 귀중한 인지적 에너지를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습니다. 이 상태는 마치 5년을 넘게 써서 수명이 완전히 끝난 오래된 휴대전화의 배터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젊을 때는 아침에 100%로 가득 충전하고 집을 나서면 밤 늦게까지 사람들과 부대끼고 술을 마셔도 체력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모임에 나간 지 불과 1시간 만에 머릿속에서 배터리 경고등이 시뻘겋게 깜빡입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제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겨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방전되어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쓰러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남아있지 않죠. 심지어 그 텅 빈 체력을 다시 원래대로 충전하려면 꼬박 이틀, 3일이라는 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당신의 뼈를 때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잔인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당신은 그토록 귀하고 얼마 남지도 않은 당신 인생의 생명력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불태우고 있습니까? 고작 남들의 얄팍한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왜 스스로 무료 방청객 노릇을 자처하며 귀한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투자한 시간과 정이 아깝다는 핑계, 즉 매몰 비용에 사로잡혀 있거나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밑빠진 독에 당신의 피와 땀을 들이붓는 최악의 파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관계에 착취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신의 뇌가 왜 돌연 모든 관계를 냉정하게 끊어내려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대한 이유를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 놀라운 뇌의 진화의 비밀을 들여다보기 전에 저와 함께 당신의 진심을 찌르는 작은 진실의 시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름 하나를 찾아내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분만 상하고 속이 텅 비어버리는 불쾌감을 주지만 오로지 오랜 의무감이나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해서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사람. 최소 1년이 넘도록 그런 껍데기뿐인 가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이 단 한 명이라도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댓글창에 나도 그렇다 혹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단순한 동의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순간 저와 당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스스로와 맺는 강력하고 피맺힌 결별의 서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타인의 무대 위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는 독한 맹세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잘라내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뇌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미 조용히 시작하고 있던 무섭고도 경이로운 구조조정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 냉혹한 시간의 심판을 견뎌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어 모임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하는 것을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나 사회성의 퇴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뇌는 결코 약해지거나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노련하고 잔혹한 최고 경영자로 진화한 상태입니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모든 화려한 접대비와 회식비를 전면 삭감하고 회사 규모를 줄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사의 현금 흐름, 즉 자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도 이와 똑같은 방식의 재무적 결정을 내립니다. 40을 넘고 50을 지나면서 뇌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를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속절없이 떨어지는 모래알을 보며 뇌는 자녀 수명이라는 이름의 시간 자본이 유한하다는 뼈아픈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똑똑한 뇌는 즉각적으로 불량 자산 청산 모드를 발동합니다. 과거 젊은 시절에 집착했던 인맥 넓히기나 시장 점유율 확대 같은 무의미한 팽창 전략을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대신 오직 나의 내면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핵심 이익에만 모든 남은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시끄러운 군중을 혐오하고 전화벨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퇴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명력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뇌가 도달한 가장 위대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뇌가 당신에게 제발 중요하지도 않은 껍데기 같은 인간들에게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65세 박아저씨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회사의 부장님이었고 그의 휴대전화는 24시간 내내 울려대는 공공재와 같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하소연, 친척들의 경조사, 동창들의 골프 약속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죠. 그런데 은퇴를 하던 바로 다음 날, 박 아저씨는 수십 년간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미련 없이 가차없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동창들이 모여있는 10개가 넘는 단체 대화방에서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인간, 늙어서 고집만 남은 이기적인 놈, 단물 다 빠지니 배신하는 괘씸한 사람이라며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입에 올라다니는 그 지독한 악역을 자초한 대가로 박 아저씨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65년 인생 처음으로 저녁 식사탁에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조급함이 없이 온전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울릴지도 모르는 불길한 전화벨 소리에 긴장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깨지 않는 깊고 평온한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들의 인생에서 기꺼이 악역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영혼의 존엄을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구원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착한 아이 증후군에 시달리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뇌가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도 막상 거절을 하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고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책감 없이 뻔뻔하고 우아하게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흔들림 없이 그 무거운 전화기를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남은 반평생을 완벽하게 구원해줄 잔혹하지만 확실한 3가지 손절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침묵의 가치를 활용한 일시정지의 원리입니다. 휴대전화에 진동이 울리거나 만나자는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절대 조건 반사적으로 답장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튀어나오듯 남들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자동화된 시스템의 전원을 강제로 뽑아버려야 합니다. 전화가 오면 일단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냥 화면을 5초 동안 빤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한 경제학적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지금 저 모임에 나가서 억지로 웃고 떠든다고 한들 내 인생에 단 10원어치의 감정적 이익이라도 발생하는가? 내가 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오늘 밤 지구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내일 해가 뜨지 않는가? 대답은 언제나 절대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러니 핑계를 대려고 머리를 쥐어짜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은 제가 많이 피곤해서 참석하기 어렵겠습니다라고 아주 짧고 건조하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구구절절한 설명은 당신의 약점만 노출할 뿐입니다. 거절은 짧을수록 위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타인의 비난을 기꺼이 결제 영수증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모임에 나가지 않고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면 100%의 확률로 등 뒤에서 험담이 들려올 것입니다. 저 사람 요새 왜 저래? 나이 먹으니까 사람이 변했어. 아주 유별나게 구네.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심장이 철렁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오해를 풀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을 때 가장 분노하고 길기를 날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과거에 당신이 경계선 없이 무르게 행동했을 때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가장 큰 이득을 빨아먹었던 기생충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비난을 속으로 환호하며 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쏟아내는 불만은 당신이 마침내 나쁜 자산들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고 손절매를 완료했다는 완벽한 확인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을 받았으면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당신의 인생을 걸 만한 진짜 우량주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뇌 창고에 150명의 쓰레기를 채워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인생 동안 필요한 사람은 고작 3명에서 5명뿐입니다.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가치 있는 우량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묵묵한 배우자일 수도 있고 눈빛만 봐도 속을 꿰뚫어보는 진짜 지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수준 높은 인간관계, 궁극의 소통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굳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른한 일요일 오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 2시간 동안 서로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아도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거나 숨막히지 않는 사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억지로 얼굴 근육을 당겨 실없는 미소를 지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무장해제의 상태.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뇌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진짜 투자처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거대한 나무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잎사귀들을 매정하게 말려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을 보며 누군가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명력을 잃었다고 불쌍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무는 결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내년 봄에 다시 눈부신 새싹을 틔우기 위해 거칠애를 벌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로 분산되던 생명의 수액을 몽땅 끌어모아서 땅속 가장 깊고 따뜻한 뿌리로 집중시키는 치열한 생존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전화벨 소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방팔방 흩어뿌려지던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거두어들여 오직 당신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뿌리로 모으고 있는 위대한 계절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지 마십시오. 당장 그 지긋지긋한 휴대전화의 전원을 미련 없이 꺼버리십시오. 타인을 향해 억지로 열어두었던 그 창문을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비로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진짜 남은 당신의 삶의 전원을 켜십시오. 당신의 평온하고 이기적인, 그래서 더욱